오늘 영상은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게 정리해드립니다. 코인과 퓨처스가 처음인 분도, 용어만 듣고 도망가던 분도, 끝나고 나면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가지가 따로 노는 지식이 아니라 한 줄로 이어지는 동선입니다. 거래소 고르고, 수수료 줄이고, 보너스로 연습하고, AI로 기회를 잡고, 롱과 숏으로 수익을 만드는 흐름으로 설계했습니다. 첫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만 하면 거래가 되는 방식입니다. 앱을 켜는 순간부터 주문 넣고 정리하는 흐름까지 복잡한 말 없이 손에 익히는 순서로 풀어드립니다. 현물과 선물의 차이, 시장가와 지정가의 감각, 포지션이 열리고 닫히는 타이밍을 화면 그대로 따라오게 만들겠습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두세 번만 반복하면 손이 알아서 기억합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난리였던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화제가 된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 논리를 깔끔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그 방식의 포인트는 비밀 버튼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짧게 먹고 짧게 끊고 작은 승리를 계속 쌓아서 계좌를 키우는 그림이죠. 한 방에 터트린 게 아니라 반복으로 만든 숫자라는 감각을 잡아드립니다. 셋째는 거래할수록 새는 돈,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수수료를 먼저 잡아야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은 보통 추천 코드, 수수료 페이백, 거래소 토큰 할인, 메이커 주문 같은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고정 댓글에 그 길을 한 번에 이어놨으니 헤매지 말고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넷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입니다. 감으로 찌르는 매매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방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AI는 차트를 대신 봐주는 비서처럼 씁니다. 조건을 걸어두면 가격과 거래량, 지표 변화가 생기는 순간 알림이 뜨고 사람이 바쁘거나 졸아도 기회가 새지 않게 잡아줍니다. AI에게 맡길 건 맡기고 사람은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타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체크리스트 싸움으로 바뀌고 그 순간부터 실력이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를 내 돈 입금 없이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연습하고 경험을 쌓는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00달러는 실전 연습장입니다. 소액으로 포지션을 열고 닫는 감각, 롱과 숏 전환, 레버리지 배율 조절을 돈 들이지 않고 경험해 볼 수 있으니 초보에게 특히 좋습니다. 보너스 머니로 연습할 때는 잔고보다 먼저 규칙을 쌓는 게 핵심입니다. 진입 조건을 하나 정하고 손절과 익절 위치를 미리 찍고 결과를 기록하면 실력이 눈에 보이게 자랍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한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까지 확인하시면 동선이 끊기지 않습니다. 처음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시장을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거래에 성공하면 몇백만 원 단위도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이제 왜 코인에 돈이 몰리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고 숫자로 납득시키는 방식이 제일 빠릅니다. 10년 전 금과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1,000만 원을 똑같이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돈이 시간이 지나며 어떤 얼굴로 바뀌는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대략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약 5,460만 원 수준까지 뻗어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체급이 다른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네 줄만 봐도 결론은 또렷합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코인을 공부하고 투자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더 매력적인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내릴 때는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양쪽에서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체감도 이유가 됩니다. 주식처럼 수익이 날 때마다 자동으로 떼이는 느낌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구간이 생기니 매력도가 커집니다. 게다가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막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10배나 20배는 기본이고 1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면 수백만 원 규모를, 100배 레버리지면 5천만 원 규모까지도 포지션을 키우는 그림이 나옵니다. 작은 돈으로 큰 파도를 타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레버리지는 내 돈이 마법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라 포지션 크기를 빌려 키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1% 움직임도 훨씬 크게 반응하고 단타는 더 예민해집니다. 30억 원 이상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 없이도 게임이 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뽑아내기 어려워서 해외 거래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실력보다 먼저 수수료와 불편함에 털립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이유가 세 가지로 딱 떨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곳이 많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도 열어둡니다. 50만 원이 있어도 수천만 원 규모로 베팅이 가능하니 이동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확실히 저렴한 편이라 단타를 자주 치는 사람일수록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이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 단계에서 바로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반면 국내는 거래 수익 과세 논의와 적용 때문에 신경 쓸 게 늘어납니다.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까지 튀어오릅니다. 거래 한 번이 밥값이 아니라 월세가 되는 순간입니다. 수수료는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양쪽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수익이 얇은 단타일수록 수수료가 칼날처럼 체감되고 계좌를 갉아먹는 속도가 무섭게 빨라집니다. 하루에 10번만 들어가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실력이 아니라 수수료와 싸우는 게임이 되고 결국 이길 수 없는 판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게 생존입니다. 매매 기법보다 먼저 내 피를 덜 빨아먹는 구조부터 잡아야 합니다. 대형 거래소 4개와 A 거래소를 비교할 때는 5가지를 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거래가 간편한지라는 항목은 초보에게 생명줄입니다. 버튼이 너무 많으면 좋은 타이밍에도 손이 굳습니다. 화면이 단순하고 주문 과정이 짧을수록 진입과 정리가 빠르게 이어집니다. 한국어 지원도 단순 편의가 아닙니다. 급할 때 문의가 막히면 멘탈이 먼저 무너지고 그 틈에 매매가 흔들립니다. 상담이 되는 환경은 생각보다 큰 방패입니다. 수수료부터 보면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15%, 비트겟은 0.06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체급 차이가 느껴집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도, 비트겟도, 바이낸스도 한국어 상담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같은 실력이면 배율에서 기회도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한국 돈으로 바로 넣고 빼는 동선이 중요하면 이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확히 적어두었습니다. 괜히 이름만 듣고 헤매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 하나로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하는 방식, 즉 상승에 베팅하는 행동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행동입니다. 롱은 상승 흐름이 단단할 때 힘을 받습니다. 차트에서 고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한 구간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순간은 롱 쪽에 바람이 붑니다. 거래량도 같이 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 신뢰가 붙는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롱 진입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뉴스는 불쏘시개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호재가 나오면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타이밍은 롱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흐름이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게 찍히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 쪽이 편해집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숏을 고민할 근거가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중요합니다. 가격은 억지로 오르는데 거래량이 빠지면 힘이 빠진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때 숏이 살아납니다. 악재 뉴스는 낙하산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들을 함께 보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RSI는 과열과 침체를 보여줍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흐름을 더 입체적으로 잡아줍니다. 추세가 살아있는지 튀는 구간인지 감이 오면 롱과 숏의 버튼이 더 정확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합니다. 뉴스와 차트와 지표를 한 세트로 묶어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지표는 하나만 믿지 말고 합의점을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RSI가 과매도를 찍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며 거래량이 붙으면 롱 쪽으로 훨씬 설득력이 강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수수료 할인 팁과 가입 이벤트 정보를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쓸데없는 말 빼고 돈 되는 핵심만 뽑아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